안녕하세요. 한무장TV 한무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보람차셨나요? 아니면 후회가 많았던 한 주였나요? 어찌됐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런 여러분을 한무장이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간단한 주는 대패 삼겹살이고요. 술은 처음처럼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라 고기를 좀 구워봤고요. 채소들을 양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파 종류들을 한번 볶아서 놨고요. 고추장하고 쌈장, 그 다음에 겨자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사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쌈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첫 잔 같이 한 잔 하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대패 삼겹살은 오랜만에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주로.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 직업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의 기준은 약간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업군을 나눌 때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이렇게 나눴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테고요. 굳이 풀이하면 이제 사무직이냐 현장직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직업군 중에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 칼라 쪽을 이제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테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복장도 깔끔하고 그쪽이,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직군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거로 인한 어떤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 더 하시죠. 둘째 잔이고요. 여러분은 화이트입니까? 아니면 블루입니까? 한잔 하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예로 제가 다니는 이제 회사에는 굳이 따지자면 화이트 칼라와 이제 블루 칼라가 공존합니다. 제조 회사다 보니까 사무직과 이제 전장직이 한데에 어우러져 있는데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영이나 총무, 영업, 품질 그런 쪽에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전장직은 이제 설비를 다루는 머시닝이나 이제 CNC,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범용 선반 쪽은 이제 거의 다루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직 직원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직군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사무직의 경우는 이제 매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업무 강도나 아니면 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기술직보다는 조금 이제 라이트하죠. 물론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나 이제 대기업, 공기업 그런 데를 이제 제외하고 흔히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직 직원들은 대다수가 이제 잔업이나 아니면 특근, 또 야간 작업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고요. 특히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장 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장 직원들의 이제 업무 강도가 매우 세죠. 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화이트나 블루나 힘든 건 똑같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이들한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먼저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혼인 직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해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기술직에 비해서 같은 경력이라고 해도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나 아니면 연봉 협상 시 반영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이제 크지 않고, 또 이직할 경우에 가지고 있던 근무했던 그 경력을 온전히 임금에 반영해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이 아주 많은 베테랑일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젊은 나이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비해서 기술직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어떤 경력을 갖추면 아무래도 사무직보다는 임금도 높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더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직에 비하면 먹고 살 걱정은 좀 덜 하다고 할까요?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말에 어른들이 기술 배워라, 기술 있어야 먹고 산다, 그런 말 있죠. 시대나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술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사무직을 하거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이제 직업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직에 뛰어든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처한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는 그 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연애나 어떤 결혼,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좀 많은 편이죠. 또 아무리 기술이 탁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되고, 그 후에는 보통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맨날 설비를 다루고 엔지니어 생활만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영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제 주변에도 현재도 많습니다. 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고민과 번민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이 고민 덩어리죠. 자, 오늘 한잔 하시고 푸시죠. 한잔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사무직은 어떻게 비전과 확실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게 이제 투잡을 뛰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인생이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확 와닿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 견해로는 아무리 일반 사무직이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하게
습득해야 될 만한, 꼭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언어 뭐 그런 것들이죠. 찾아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경력에 도움이 되는 스킬과 관련된 걸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취득하고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전과 미래를 스스로 만들고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다, 아니면 뭐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오만 가지 핑계를 많이 대는데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정말 이제 비전도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막잔 하시고요. 막잔 하고 나서 오늘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다 보시면 불안하신가요? 절대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다 나중에는 잘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안녕하시죠? 뭐 그렇다고 기술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킬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취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뭐 기술직이라고 해서 설비나 기계나 그런 거를 이제 운영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이 나이를 드시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설비를 다루고 뭐 기계를 뭐 엄청 잘 다루고 이런 거보다는 회사에서는 관리 능력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뭐 조직이든 아니면 그룹이든 그거를 이제 그 안에 있는 설비, 인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걸 이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사 내에 기술자가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사장도 아니고 뭐 임원도 아니에요. 결국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 아니면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좀 나눠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계를 붙잡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들은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기타 밑에 있는 분들을 잘 조련을 해서 생산성이든 또 효율이든 이런 거를 꾸준히 올려줄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거죠. 회사를 보면은 기술 좋은 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관리를 두루두루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또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 그런 관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급여나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뭐 선택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결국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경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술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자격이 있는가, 그거 봅니다. 이거는 제 경험, 100% 제 경험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업무 외에 아무것도 나는 몰라, 나는 내 업무만 하고 집에 갈 거야, 그러려면 직장 다니지 마시고 다른 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가장 큰 자기의 어떤 비전 미래는 본인이 그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는 그 하나가 정말로 마스터키입니다.
네,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100%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과 주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자신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조금이라도 좀 윤택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주무세요.